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영규입니다. 어, 예비 고1 학생들을 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좀 부족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한 점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잘하는 학생으로 수렴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만나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됩니다. 학생들한테 원하는 것도 좀 많고, 그 진행되는 에 있어서 그 원하는 어떤 개념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OT라는 것을 수업 시간 내에 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OT를 할 거고요. 저랑 이렇게 이제 대면으로 직접 만나게 되면 그냥 거의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갑자기 수업한다고 놀라지 마시고 그냥 저는 바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영상으로 OT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 1등을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전교권 학생들이 제 수업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그냥 어떠한 컨텐츠라든지 어떤 자료,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딱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하고 수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최상위권 학생들이 저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차근차근 천천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제 자랑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고1부터 가르치는 학생들을 고3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1 때부터 이 학생들이 어떻게든 고2, 특히 고3이 되었을 때 높은 체급으로 수학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1 수업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수지 지역에서 이 정도 난이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2가 되었을 때 정말 수지 지역에 있는 시험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고1 같은 경우에도 홍천고 같은 경우에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고2가 되었을 때 특히 고3이 되었을 때 학생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많이 풀어봄으로써 체급이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결국에 쌤이 고3이 되어서 뭐 수능, 논술, 면접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대비를 시켜줄 텐데 그때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의 체급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높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쌤이 왜 이런 것까지 알려주지 싶은 것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수업이 어렵나요? 자, 기본적으로 제 수업의 목표는 간단해요. 2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고 1등급을 100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업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뭐 50점, 60점 학생들을 80점으로 끌어올리는 수업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80점의 학생을 100점으로, 90점의 학생을 100점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수업은 이 수업 나름대로 또 유니크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 두 번째 이런 말 써놨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촘촘하게 대비한다.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게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엽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전부 다 꼼꼼하게 다루어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업 난이도가 그렇겠죠. 자, 과제가 많을까요?
과제가 설마 적을까요? 1등급 100점이 목표인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등급 그리고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양을 제가 제공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양이에요. 물론 학생이 느끼기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공하는 그 과제가 그냥 마구마구 절대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제 손을 거치고 잘 정돈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당연하게도 기본 개념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실전적인 개념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스투라든지 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빠르게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수업을 할 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은 항상 실전 개념, 심화 개념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해설을 이제 제가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 주고 한번 풀어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칠판에다가 바로 풀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업 그 시간이나 내용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빡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첫날 수업을 들어봤는데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쵸? 그랬을 때 저한테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그 문제들을 좀 풀어서 오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3시간 혹은 3시간 반이라는 수업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을 반드시 마무리 지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적응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업은 9시 30분이 아닌 10시에 끝날 때도 많습니다. 뭐 첫날도 10시에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막 시간을 정해서 끝내달라 뭐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진도를 제때 제 시간에 딱딱딱딱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한 많은 양을 꾸역꾸역 다 알려줘야만 하겠죠.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고 1등급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일단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이래요. 쌤 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여러분 디폴트입니다. 아시겠죠? 뭐 열심히 한다고 막 자랑질할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는 무조건 디폴트고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죠.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관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숙제 안 해오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불가능해요. 네, 고등학생은 뭐 그거는 아닙니다. 네, 뭐 그런 학생은 뭘 해도 성적이 안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중학교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고 고민도 해보다가 시간이 부족을 해서 숙제를 제출을 못한 거예요. 그런 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러면 남으세요. 토요일에 수업 끝나고 저희가 클리닉이 있죠. 클리닉 끝나고 나서 남아서 10시까지 다 풀고 제출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6시부터 10시에 다른 학원이 있어요. 존중해드립니다. 거기 학원 가세요. 네. 하지만 그런 학원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남아서 과제 최대한 다 풀고 제출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막 모른다고 그냥 찍찍찍 그어놓고 막 그런 식으로 과제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 모르는 건 최대한 좀 고민 좀 하세요. 그러면 실력 절대 안 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제를 제출한다라는 것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과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너가 모르는 걸 참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참고 막 맞는 거 동그라미 치고 어쨌든 내가 동그라미가 더 많으니까 과제를 제출한 게 아닐까? 그거 정말 큰일 나는 행동이죠. 모르는 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틀리는 것들이라도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고 과제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페널티는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복습 동영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링크가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링크 클릭해 보시면 네, 복습 동영상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정도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복습 동영상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방학 같은 경우에 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대부분 복습 동영상을 같이 봅니다. 현장 강의도 듣고 복습 동영상도 한 번 더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다들 안 보이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네. 자, 과제 가져가기 및 제출. 정말 친절해요. 자, 항상 교실 앞 책상에 항상 세팅되어 있어요. 항상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첫날은 조교님들이 앞에 있어서 뭐 가져가세요, 막 이런 거 좀 알려주긴 할 텐데 원래 항상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출함 상자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과제 제출하시면 돼요. 그럼 조교님들이 가져가서 오더노트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과제를 되게 많이 제출한 날은 그날 오더노트를 바로 제공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제공을 한다는 거. 그래서 참고로 오답노트 같은 경우, 즉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언제 제출해 줘야 될까요? 토요일에 제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토요일에 제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네, 그거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 자료들, 컨텐츠에 대해서 아주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번 겨울에 진행이 되겠죠. 가장 유명한 강좌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실전 개념 그리고 도구에 관해서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합니다. 혹시 오늘 이제 그 링크를 클릭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하나의 교과서에 대한 단원에 대해서 제가 정말 세밀하게 세부화해서 어떠한 단원을 나누어 놨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실전 개념과 도구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진행될 모든 수업에 대한 근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도구는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주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실라버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1회에 방식의 연산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 대해서 뭐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교대식, 동차식, 그리고 유난식, 합동식과 나머지 정리, 이건 뭐 An승 더하기 Bn승, An승 빼기 Bn승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루 수업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 내에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빡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내가 수학을 잘하고 재능 있고 이러면 그냥 들으면서 하하호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결국 성적을 내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학기중 교재예요. 바로 학기중 교재를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생각의 호흡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하긴 하잖아요. 방학 중에 이제 제가 실전 개념을 다루었을 텐데 사실 워낙 빡빡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를 소화시킨 학생들은 그리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이 생각의 호흡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너와 나의 생각의 호흡을 최대한 맞춰보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다루어 보고 최대한 많이 경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기 중 초반에 진행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평사경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교육청, 평가원, 사관학교, 경찰대. 그래서 수학 상범위에 대해서는 평가원은 없겠죠.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은 존재합니다. 당연하게도 교육청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전 개념과 도구를 교육청 문항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요. 당연히 원본 문항 정도는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해봤잖아요. 근데 어쨌든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당연히 어떻게 될까? 학교 시험이 그대로 나올까요? 변형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변형 문항까지 제가 꼼꼼하게 전부 다 제공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네, 그 변형 문제들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같이 풀어보면 되겠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실제로 내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이에요. 독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름으로 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중 우수문항 및 변형 문제까지 꼼꼼하게 제공을 해요. 뭐 여러 유명한 문제집들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집들의 변형 문항들을 제가 꼼꼼하게 제공하는 교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정 몇몇 학교는 시중 문제집을 많이 선호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해결해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BS 교재입니다. 자, EBS 우수문항을 정리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EBS를 다 푸는 건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우수 문항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학생 여러분들은 그걸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그 꼼꼼하게 풀어본 것을 저의 관점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EBS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홍천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EBS를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EBS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1회독을 제가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기 중에 2회독 하면서 변형 문제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파이널입니다. 가장 유명하죠. 네. 그래서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학교 그 시험 구조랑 똑같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최근 트렌드라는 게 별거 없죠.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교육청 문항 그리고 학교쌤이 준 프린트를 열심히 분석을 해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 프린트를 분석을 해보면 정말 재밌는 게 대부분 학교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파이널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해줄 겁니다. 참고로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시험을 앞두고 2주 전부터는 수업이 일주일에 2회가 아닌 1회로 줄어듭니다. 오히려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게 자기 본인만의 공부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 앞두고 2주 전부터는 일주일에 1회로 진행된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 물론 일주일에 1회 진행되지만 아마 토요일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일요일날 쉬는 건 아닙니다. 일요일날 오셔서 저랑 같이 추가 클리닉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거 모르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자 저희가 일단 12월, 1월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내신 대비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네. 자, 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제 커리큘럼은 항상 3년 커리큘럼입니다. 내신, 수능, 논술 어떠한 방향으로든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제가 목표로 하는데요. 우선 어떠한 방향으로든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체급이 높아야 됩니다. 그 체급이 높아지도록 우리 겨울에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학기 중은 제가 최대한 적중 자료를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체급 플러스 10점을 만들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방학 때는 그 체급 자체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같이 정말 열심히 해서 체급을 한번 더욱더 높이 올라가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뭐 제 인스타에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쵸? 관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사실은 계속 수업만 합니다. 계속 수업만 하고 막 재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인스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나름대로의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나름의 재미를 찾으시고 저도 뭐 나름의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수업 시간은 재미를 주기가 조금 힘들겠죠. 정말 빡빡하게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이외의 것으로 뭐 쌤이랑 상담도 해보고 힘들면 힘들 대로 뭔가를 좀 해주고 뭐 그러면서 우리 같이 달려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쌤도 뭐 잘 준비해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가짐. 내가 힘들어도 한번 열심히 버텨내서 앞에 있는 선배들, 고2, 고3 선배들처럼 나도 전교 1등도 한번 해보고 1등급도 맞아보겠다라는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능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재능을 증명하는 건 뭐죠? 노력인 것도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결국 여러분들 저와 함께 1등급 더 나아 전교 1등까지 한번 목표로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